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3분기에 매수보다 매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이 애플의 주식 약 4억 주 가운데 4분의 1인 1억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도 매도를 했고 앞서 매수를 했던 이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 뷰티의 보유 지분도 대부분 팔아치웠습니다. 이처럼 버크셔 해서웨이는 3분기에 총 361억 달러의 주식을 팔아치웠지만 신규 투자는 1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분기 2,769억 달러에서 3분기에 3,25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330조 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약 12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을 더한 수준의 현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벌써 8개 분기 연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화인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13F 3분기 보고서에서 확인된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변화의 핵심은 현금 비중을 더 확대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매수에 나선 기업도 있습니다. 이 도미노 피자 주식 120만 주를 약 5억 5천만 달러에 매입을 했고 도미노 피자 지분 3.65%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를 한 기업 가운데 바로 수영장 용품 업체인 풀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풀 코퍼레이션 주식 1억 5,200만 달러를 매수를 하면서 지분 1%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 정도를 매수한 건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규모를 고려하면 대단한 투자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와중에 매수에 나선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버핏은 왜 수영장 용품 업체의 주식을 매수한 걸까요?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매수를 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수영장 산업의 성장에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배당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코퍼레이션은 수영장 용품 도매 유통업체입니다. 물만 빼고 수영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라든가 세척제, 펌프, 조명, 수영장 건축자재 등 모든 것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판매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약 2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이 도매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수영장 타일도 제공을 하고 또 수영장 외에 돌이라든가 잔디와 관련된 이 조경 자재 그리고 관계와 관련된 제품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 풀 코퍼레이션은 도매 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이 소비자 개개인에게 팔지 않고 전문 고객이나 특정 소매 업체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 설치를 하는 기업에게 이 용품을 공급한다든가 수영장 관리 전문 기업들에게 화학용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체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도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레슬리스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소매업체가 우하향하는 것과 달리 도매업체인 풀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 3배 가까이 치솟았고 그 이후 하락한 뒤에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팬데믹이라는 수영장 산업의 성장 시기에 과연 수영장 관련 용품을 전문 기업이 살 것인가 아니면 주택 소유주 개인이 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듯 합니다. 간단하게 이 기업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업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창업주인 프랭크 세인트 로메인의 이 첫 경력이 창고 관리자였습니다. 창고 관리를 하던 프랭크 세인트 로메인이 1981년 리처드 스미스와 함께 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사우스 센트럴 풀 서플라이라고 하는 이 수영장 용품 유통회사를 창업합니다.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 1993년에 코드 헤네시 앤 시몬스와 합병을 했고 1995년에 SCP 풀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인 1995년에 나스닥에 POOL이라고 하는 티커로 상장합니다. 이 프랭크는 1999년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2002년까지는 이사회 멤버로 활동을
활동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2006년부터 현재 이름인 풀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고 이 본사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창업을 했던 프랭크가 창고 관리에서 시작을 했던 탓인지 현재도 많은 임원들이 창고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승진을 했는데요. 사내에 있는 매니저 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 코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에게 더 나은 홈 라이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풀 코퍼레이션의 성장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고객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풀 코퍼레이션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산업의 성장이 곧 자신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수영장 수요의 급증은 풀 코퍼레이션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여름 휴가 대신 집에 있어야 했던 시간 동안 수영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9만 6천 개의 새로운 주거용 수영장이 건설이 됐는데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11만 7천 개로 더 증가가 했고 2022년에도 다시 9만 8천 개로 둔화되긴 했지만 증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수영장 증가가 소폭 둔화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수영장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 7위를 수영장이라는 단어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남부에서는 그 검색어 빈도가 1.7%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전체 검색 수가 수백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수영장 검색이 증가한 것은 또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수영장 대부분이 남부를 포함한 4개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이렇게 4개 주에 약 50% 가까이 수영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13명 중에 1명이 수영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도 14명 중에 1명이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이처럼 대중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영장이라고 해도 크기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주 대략적으로 2022년에 새로 지어진 수영장으로 보면 평균 6만 6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시장에서는 수영장이 있는 집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고 수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금리가 하락할 때 집 거래와 함께 이 수영장 건설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수영장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이 집값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풀코퍼레이션은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55억 달러 정도의 기업인데요. 20만 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12만 명의 고객 그리고 6천 명의 직원을 보유했고 전 세계 12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 용품 도매 유통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풀코퍼레이션이 타깃으로 하는 야외 생활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가 무려 370억 달러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주거용 수영장이 120억 달러, 상업용 수영장이 24억 달러, 가장 큰 부분은 물을 이렇게 대는 관계 및 조경 분야인데 이 분야가 1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 풀코퍼레이션이 단순히 수영장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370억 달러 규모 시장의 약 70%가 유통시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영장이 있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93%로 압도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무렵부터는 수영장 건설이 주춤한 상황인데 이 기업의 실적이 괜찮을지 또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2019년에 비해서 새롭게 수영장을 건설하는 수는 2023년에 줄었습니다. 하지만 유지, 수리,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이미 건설된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출의 지속성이 안정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분기인 2024 3분기에 매출이 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별 집중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4곳 정도의 지역을 또 별도로 공개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감소를 했고
애리조나에서는 매출이 비슷했고 플로리다에서는 1%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부분은 성장보다는 그리고 이 배당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고 배당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배당금을 9% 증가를 시키면서 주당 분기에 1.2달러의 분기 배당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연간 배당금 성장률이 23%에 달합니다. 이 10년으로 봐도 연간 성장률이 19%를 넘어서고 그래서 이 연평균 주주들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버리지 애뉴얼 리턴 이 수치가 1995년 10월 상장 이후 2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과 배당금을 더한 주주들의 수익률이 연평균 29%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S&P 500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수영장 유지 관리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고 한번 만들어진 이 수영장에 대한 유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수영장이 지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출 성장의 둔화 등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가운데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 풀 코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버핏이 매수했던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매입을 했다가 3분기에 대부분 팔아치웠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버핏이 샀다고 해서 따라 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